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정부가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방역 지침을 강화했습니다. 이용 시간과 인원 제한뿐만 아니라 파티 게스트하우스 등의 신종 숙박시설에 대해서도 강화된 방역 수칙을 적용하기로 하고 이를 어기면 강력한 행정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1조 달러, 우리 돈 1,200조 원 규모의 다섯 번째 경기 부양책을 추진합니다. 1인당 1,200달러의 현금 지급과 함께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자금 지원과 기업 대출, 세금 감면 등이 부양책에 포함됐습니다. 전국의 수돗물에서 깔따구 유충이 발견된 가운데 하수구나 화장실에 생긴 나방파리 유충을 잘못 신고한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불안 해소를 위해 정수장 등에 대한 시험 분석 결과를 매주 정기적으로 공개할 방침입니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가습기 살균제 관련 사망자가 14,0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정부에 접수된 1,500여 건보다 10배 가까이 많은 수치인데 정부가 피해 조사에 적극적이지 않았고 피해자들도 신고를 꺼린 것이 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치료제와 백신 개발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미래 성장 동력이 모두 과학기술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과학인재 양성의 산실, 카이스트 김우식 이사장을 스튜디오로 초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정부가 감염 위험이 큰 시설은 지역별 상황에 따라 방역 관리를 강화하도록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지침에 따르면 지자체는 고위험 유흥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시설 면적 4제곱미터당 1명이 이용하도록 인원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파티 게스트하우스처럼 음식점 영업 신고 없이 파티 장소와 주류 등을 제공하는 숙박시설도 강화된 방역 수칙을 적용할 수 있고 3시간 운영 뒤 1시간 휴식하는 시간제 운영이나 사전 예약제도 추가 시행할 수 있습니다. 방역 수칙을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거나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임시생활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일부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해외에서 입국한 외국인이 2주간 격리생활하는 임시생활시설의 수납과 민원 응대, 통역, 입퇴소 관리 등 기본적인 업무를 호텔이나 여행사 등 민간 전문업체에 위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입퇴소 결정이나 위급 상황 대응, 입소자 질서 유지와 같이 방역을 위한 중요한 업무는 지금처럼 공공인력이 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임시생활시설은 4개 부처가 운영하는 14곳, 16개 시도에서 자체 운영하는 64곳이 있습니다. 정부는 이미 계속 운영 중인 시설에 투입된 인력을 차례로 민간 인력으로 전환해 민간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해수욕장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내려진 이후 첫 입건 사례가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나왔습니다. 한 50대 남성이 마스크를 쓰라는 경찰의 말을 무시하며 욕설을 퍼붓다가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보도에 김종호 기자입니다. 휴일 오후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50대 남성이 경찰을 향해 화를 내며 욕설을 퍼붓습니다. 뭘 나가? 왜 나가 내가? 너가 나가 임마! 안 나갈 거야! 마스크를 쓰지 않은 남성이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마스크를 쓰던지 해수욕장 바깥으로 이동하라는 지시를 하자 벌어진 일입니다. 당시 주변에는 다른 관광객도 많았지만 해당 남성은 마스크를 쓰라는 경찰 말을 10분 이상 무시했던 거로 조사됐습니다. 처음에는 경고였지만 상황이 더 나빠지자 경찰은 감염병 예방법 위반과 모욕 혐의로 해당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당시 해수욕장을 이용하고 있는 많은 시민들에게 혹시나 모를 감염의 위험이 있어서 대상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게 되었습니다. 해수욕장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뒤 첫 단속 사례로 해당 남성에게는 최대 300만 원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4시간 마스크 착용을 하셔야 되고요. 야간에 19시부터 다음날 06시까지 2명 이상 모여서 음주나 취식행위는 하시면은 제한이 발생합니다. 피서철 해수욕장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이번 단속은 다음 달 15일까지 계속됩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코로나19로 중국에 돌아가지 못하는 한국인 유학생과 취업자 등이 다음 달부터 비자를 받아 중국에 입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장하성 주중 한국대사는 베이징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중국이 유학생과 취업자, 비자 신청 시점에 유효한 거류증이 있는 교민 등 3개 그룹에 대한 비자 발급에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비자 발급 개시 시점은 8월 초가 될 것으로 알려졌고 거류증을 가지고 있었지만 기한이 만료된 사람은 입국 가능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에 대해 장하성 대사는 거류증이 이미 만료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협의를 더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코로나19 역류입을 막기 위해 지난 3월 말 유효한 체류 비자와 거류 허가증을 가진 외국인도 입국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숨진 사람이 14,000명으로 추산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기자회견에서 전국 5천여 세대 15,000여 명을 대상으로 가습기 살균제 이용과 피해 경험 등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사참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 관련 사망자가 14,000여 명인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는 정부에 접수된 사망 사례 1,500여 건의 10배에 가까운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또 가습기 살균제를 이용한 사람은 627만 명가량 되는데 그 가운데 67만 명이 폐질환이나 비염 등 질병을 앓거나 증상이 심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참위는 그동안 정부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찾아 조사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도 가습기 관련 피해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사망자 수와 피해자 수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문자로 소비자를 유인한 후 휴대전화를 조종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는 피싱 사기가 횡행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금융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사기꾼 조직은 은행 등을 사칭하며 소비자 현혹 문자를 발송해 문의 전화를 유도하고 전화를 건 소비자의 카카오톡으로 IP를 보내 클릭하게 한 뒤 신분증 사진과 대출금을 입금할 통장 사본을 요구합니다. 수신자가 IP를 누르면 휴대전화를 장악하는 앱이 설치돼 소비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려고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등으로 전화해도 통화가 사기범에게로 연결됩니다. 이때 사기범은 기존 대출 상환 명목 등으로 송금을 요구해 돈을 챙깁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금융회사는 대출 광고 문자를 보내지 않는다며 대출 조건으로 앱을 설치하라고 유도하는 문자 등은 100% 사기임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올여름 휴가 계획 세우고 계신가요? 코로나19 때문에 해외로 가는 하늘길은 사실상 막혔고 국내 휴양지 예약 경쟁도 치열해서 여름 휴가를 포기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런 가운데 농촌이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초록빛 들판이 넓게 펼쳐진 한적한 시골 농장입니다. 체온 측정과 손 소독을 마친 개구쟁이들. 이제 본격적으로 놀아볼 시간입니다. 이리저리 돌려 꺾어낸 옥수수에 알알이 빽빽한 걸 보더니 수줍은 미소를 감추지 못합니다. 옥수수요? 응. 되게 신기하고 재밌어요. 신기하고 재밌어? 맛있을 것 같아요. 맛있을 것 같아? 옥수수 평상시에 좋아해? 네. 먹는데 정신을 쏟느라 여름 햇살에 익어버린 피부 걱정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아이 데리고 와서 이렇게 체험하고 있으니까 더 친해지는 것 같고 앞으로도 자주 와서 한 번씩이라도 이렇게 같이 시간 좀 보냈으면 좋겠어요. 얼룩소와 양떼가 논이는 탁 트인 초원. 먹이를 주고 만져도 보면서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낯선 설렘을 느낍니다. 토끼. 저거 뭐지? 저거 뭐지? 토끼 당근. 서툰 솜씨로 간식을 만드는 아빠와 딸은 함께하는 지금 순간이 아이스크림처럼 달콤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이처럼 올여름 휴가철 풍속도가 바뀌는 모양새입니다. 막혀버린 하늘길 탓에 상당수 여행객이 국내로 눈길을 돌리면서 농촌 역시 여행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농촌진흥청은 상대적 청정 지역에 있는 체험형 농장들을 이른바 클린 사업장으로 지정해
농촌 여행에 활기를 더하고 있습니다. 감염병에 또 사람에 치일까 겁나 아직 휴가지를 정하지 못하셨다면 한적한 농촌은 어떨까요? YTN 김민성입니다. Three, two, one. 인공지능 기술로 생활 속 문제를 해결하는 인공지능 그랜드 챌린지 대회가 이번 달부터 시작됩니다. 이번 대회는 응급 상황과 폭력 상황, 생활 폐기물 분류, 전력 소비량 감소 등 4개 주제로 나눠 치러지고 1단계 대회에서는 모두 134개 팀이 참가합니다. 2022년까지 4단계로 진행되는 이번 대회는 사업계획서 위주의 평가에서 벗어나 참가자들이 직접 프로그램을 개발해 실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국내 연구진이 유해 물질을 감지하면 곧바로 색이 변하는 센서를 개발했습니다. 광주과학기술원은 인체에 해가 없는 바이러스인 박테리오파지를 이용해 0.1초 만에 6가지의 유해 물질을 감지하는 센서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이번에 개발한 센서가 적은 농도의 유해 물질도 감지해낼 수 있다며 작동을 위한 별도의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은 만큼 실생활에서도 손쉽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인체 속으로 쉽게 침투하기 위해 자신이 외부 세포가 아닌 것처럼 위장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텍사스 대학 연구팀은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자신의 RNA가 외부에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세포 자체 RNA의 일부인 것처럼 속이기 위해 자신의 특정 RNA를 변형시킨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코로나19의 이런 특징을 억제하는 약물을 만들어 투여한다면 신체 면역 체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외부 물질로 인식하고 공격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남성에게만 나타나는 지적장애의 원인 유전자가 발견됐습니다. 충남대와 미국 그린우드 유전학센터 등 공동 연구팀은 X염색체와 연관이 있는 지적장애의 일종인 암필드 증후군의 원인 유전자를 찾아 실험을 통해 입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사람과 유전자 구성이 비슷한 어류인 제브라피쉬를 통해 실험한 결과 이 유전자의 기능이 제거된 제브라피쉬에서 신경 발생과 발달 이상이 나타난 것을 확인했습니다. 연구팀은 이번에 찾은 유전자가 발달장애, 지적장애를 조기에 진단하는 새로운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소득이 높은 남성일수록 고혈압 위험이 커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본 홋카이도대 연구팀이 남성 3천여 명과 여성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연간 소득과 고혈압 사이 연관성을 추적 조사한 결과 연봉이 가장 높은 남성 그룹의 고혈압 발생률이 소득이 가장 낮은 그룹보다 2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나이와 직종, 흡연 등과 관계없이 나타났으며 여성은 소득과 고혈압 사이 특별한 연관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미국 정부와 여당인 공화당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1조 달러, 우리 돈 1,200조 원 규모의 5번째 경기 부양책을 추진합니다. 쟁점이 되었던 실업수당은 실직 전 임금의 70%를 보장해주는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김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공화당이 경기 부양을 위한 추가 예산안을 상원에 제출했습니다. 예산 규모는 1조 달러, 1,200조 원입니다. 이번이 5번째인 경기 부양안에는 1인당 1,200달러의 현금 지급과 함께 학교 운영과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자금 지원, 기업 대출, 세금 감면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의회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이미 4차례에 걸쳐 2조 8천억 달러, 3,370조 원 규모의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논란이 되었던 실업수당은 실직 전 임금의 70%를 보장해주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미국에서는 그동안 코로나19 실직자에게 실업급여 외에 주당 600달러를 별도로 지급했는데 이로 인해 실직 전 급여보다 돈을 더 받는 경우가 속출했습니다. 그래도 순기능을 높이 평가한 민주당은 이달 말 끝나는 이 제도를 연장하려고 했지만 공화당은 이 제도가 일터 복귀를 막고 있다고 보고 대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So there are workers who stand to lose that $2,400 a month very soon. And the problem with that is that those benefits have helped people continue to pay their rent and their mortgages, and they've prevented a wider meltdown in the economy. 문우신 재무장관은 추가 예산안의 신속한 처리를 희망했습니다. 그러나 예산 규모는 물론 세부 항목을 놓고 양당 간 차이가 커서 의회 협상은 난항이 예상됩니다. 민주당은 지난 5월 3조 달러 규모의 추가 예산안을 하원에서 통과시켰지만 공화당의 반대와 비협조로 상원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코로나19 백신을 개발 중인 미국 바이오 기업 모더나가 미국 정부로부터 5천억 원이 넘는 추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모더나는 미 보건복지부로부터 4억 7,200만 달러, 약 5,671억 원을 추가로 지원받아 백신 후보 물질의 3상 임상시험 등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모더나가 미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3단계 임상시험은 현지 시각 27일 시작되며 3만여 명이 참여하게 됩니다. 모더나는 백신 개발에 성공한다면 내년부터 연간 5억 회분에서 최대 10억 회분의 백신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가 26일 0시를 기해 스페인 방문 귀국자들을 대상으로 2주간의 의무격리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스페인의 코로나19 재확산에 대처하기 위한 비상조치였지만 여행객들은 시행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발표된 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박상남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지 시간 일요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한 공항. 영국행 항공기 탑승 수속을 밟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체크인 카운터 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승객들은 영국에 도착하는 대로 예외 없이 2주일 동안 자가격리 생활을 해야 합니다. 영국 외무부가 일요일 0시 이후 스페인에서 귀국하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2주간 의무격리 조치를 시행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조치는 시행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발표됐습니다. 여행객들의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It's a bit crazy considering the restrictions in place in Spain already are really good with the masks, with disinfecting everything, with hand wash in the shops. That's better than what we have in London. So it seems a bit crazy to be imposing quarantine, in those circumstances. It's okay to be here, and I'm very disappointed in our own government doing this to us while we're out here. 하지만 영국 정부는 스페인 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해진 상황에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며 국민들의 이해를 구했습니다. It's very difficult, as you say. The outbreak from Spain took place on Friday. We responded directly to it on Saturday. So we can't foresee quite what will happen in different countries in Europe. But 이번 조치는 스페인 관광 산업에 큰 타격을 줄 전망입니다. 지난해 스페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의 20%를 영국이 차지할 만큼 영국인의 비중이 높기 때문입니다. 영국에 앞서 노르웨이도 스페인 방문자들에 대해 귀국 시 10일간의 의무 격리를 재도입했고 프랑스는
스페인 카탈루냐 지역에 대해 여행 자제령을 내렸습니다. 스페인 보건부는 현지 시간 지난 금요일 신규 확진자가 900명을 넘었다면서 2차 감염 확산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YTN 박상남입니다. 이런 가운데 스페인의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정부가 발표한 공식 집계치보다 최대 60% 더 많을 수 있다고 스페인 최대 일간지가 보도했습니다. 일간 엘파이스는 현지 시간 26일 온라인판 보도에서 스페인 전역의 코로나19 사망자 수는 현재까지 44,868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습니다. 엘파이스는 바이러스에 감염돼 숨진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까지 합치면 사망자 수는 정부의 공식 집계치인 28,432명보다 60%가량 많다고 보도했습니다. 스페인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가 광범위하게 시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망자 수의 추정치와 실제 집계치가 큰 차이를 보인다는 겁니다. 스페인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선포한 국가 비상사태를 지난달 종료한 이후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사라고사와 카탈루냐 지방에서 집단 감염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보건단체들이 코로나19 부실 대응을 이유로 보우소나루 대통령을 국제형사재판소에 고발했습니다. 고발을 주도한 브라질 보건노조 네트워크는 8만 명 이상 숨진 코로나19 대응 실패의 책임이 보우소나루 대통령에게 있다며 그의 신중하지 못하고 무책임한 행태가 반인도적 범죄 행위의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국제형사재판소에 고발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로 지난 3월에는 원주민 인권 침해를 이유로 브라질과 세계 각국의 인권단체들에 의해 고발당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본격화와 코로나19로 인해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과학기술이 세계를 선도하는 데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나라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하는 카이스트 김우식 이사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사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네. 우선 지난 4월 카이스트 신임 이사장으로 취임하셨는데요. 네. 늦었지만 정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3년 동안 카이스트를 이끄실 텐데 소감부터 한 말씀 들려주시죠. 뜻밖의 제안을 받아서 먼저 제 나이를 생각하였습니다마는 제 평생의 마지막 봉사로 생각하고 지난 4월 2일 취임했습니다. 50년 전통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국내 최고의 카이스트의 한 가족이 된 것을 먼저 감사하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를 향한 선도적 카이스트가 되기 위해서 헌신할 각오입니다. 예. 자, 그리고 최근 카이스트 발전재단 이사장이자 광원산업의 회장이신 이수영 회장님께서 카이스트에 총합 766억 원의 발전 기금을 기부하셨습니다. 자, 카이스트 개교 이래 이 단일 기부로는 최대 규모라고 들었는데요. 노벨상에 대한 어떤 계획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사장님께서는 이 금액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인가요? 이사장이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총장을 중심으로 한 모든 대학인들이 카이스트인들이 이제 하게 되겠는데 우선 그 거액을 이렇게 투척했던 데 대해서는 진심으로 놀라운 일입니다만 정말로 감사한 일이죠. 이번 기부로 설립되는 이수영 과학교육재단에서 그 나오는 수익금으로 카이스트 싱귤레리티 교수를 육성해서 꼭 노벨상이라는 말을 쓰기는 씁니다만은 아주 귀중한 그 연구 업적을 내면서 세계적인 학자가 되기 위해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싱귤레리티 교수는 그 카이스트에서 기획한 건데 싱귤레리티 교수라고 하는 것은 말이 좀 생소합니다만은 독창적인 과학 지식과 이론을 정립할 수 있는 교수를 선발해서 오랜 동안 약 10년 동안 연구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그 싱귤레리티 교수가 되면은 자율적으로 10년 동안에 자기 아주 자율적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누구의 간섭을 받지 않고 제약을 받지 않고 한 다음에 특히 특허 중심의 논문, 특허 중심의 연차 실적 평가가 유예됩니다. 그런 다음에 10년 후에 이제 사실은 임용기간 종료 시에 연구 진행 과정 및 특이점 기술 역량 확보 등 그 평가에 따라서
지원 기간을 또 연장할 수도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더 카이스트에서 발표가 될 걸로 믿습니다. 예. 네, 이수영 회장의 바람대로 카이스트에서 꼭 노벨상 수상자가 나오기를 저희도 기대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두운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과학기술계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투자가 축소되는 건 물론이고요. 학술 활동 등이 지연되고 있는데 자, 이러한 현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이것이 이번 이 코로나 19의 그 계기가 예. 문명의 가름이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문명이 우리 인류가 지금 사상 처음으로 겪는 대재앙이 아닐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 지금 BC, 소위 before 코로나, 예. after 코로나 나누어서 AC. 이제는 예. AC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점이 도달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는 서두르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네. 각 나라가 정말로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면서 우리의 살 길을 찾아서 기초부터 탄탄하게 점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기초부터 예. 탄탄하게. 예, 기초부터. 그러니까 모든 것에서 기본은 항상 기본이 중요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래서 이번에 이런 계기로 맞아서 네. 특히 교육에 저는 아주 매우 나쁜 영향이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이유는 소위 대면 비대면 예.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비대면 교육할 때 다른 것보다도 우선 교육이라는 것은 대면을 해가지고 서로 의견을 나누고 자유스럽게 네. 또 브레인스토밍도 그렇습니다. 예. 서로 모여서 얘기를 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특히나 실험 교육 같은 거 임상 실험 뭐 이런 예, 실험 과학 실험 교육은 같은 거. 예. 학생들이 그걸 직접 해봐야 되기 때문에 예. 이런 것은 참 큰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인 교육에서부터 타격을 받고 있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자, BC, AC, 이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나뉘는 세상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이 산업의 디지털 전환 그리고 비대면 서비스 확산 같은 새로운 전환점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또 그만큼 깨닫는 계기가 되지 않나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이 사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흔히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전화위복이 될 거다. 예. 그런데 물론 전화위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대개 지금 보면은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여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뛰다 보면은 생각지도 못한 아이디어가 튀어나오고 예. 방법들이 생겨 나오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과학기술의 허점도 또 드러났다 하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예. 허점. 그 허점을 빨리 캐치해서 거기에 차분하게 대응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예. 서둥지둥 서두르면은 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저희가 코로나19 사태가 4차 산업혁명을 더 가속화하는 그런 계기가 된 것도 물론 있지만 오히려 과학기술계에 보완할 점을 좀 제시했다 이런 측면도 말씀을 네. 하셨는데요. 네. 자, 그런데 한국의 4차 산업혁명 정책 환경이 다른 주요 경쟁국들과 비교했을 때 최하위 수준이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요국들보다 정책 지원은 미미한데 규제가 많기 때문일 텐데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우리나라가 최하위다. 그거는 제가 동의하고 싶지 않은데 물론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그렇게 간단치가 않죠. 예, 그렇습니다. 간단치가 않은데 이 4차 산업혁명에서 특히나 핵심은 뭐냐? 예. 혁신입니다. 혁신이요. 그것도 예. 특히나 창의적인 혁신이 꼭 필요한 것이 4차 산업의 주축인데 예. 그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고 네. 또 이 4차 산업혁명의 흐름이 굉장히 빠르다는 것이 또 특징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혁신의 그 비결이 뭘까? 또는 그 흐름의 그 속도 거기에 떨어져서도 안 되고 예. 그래서 특성을 명확히 파악해 가지고 모두가 신속하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 우리가 가장 뒤처져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예. 네. 자, 그렇군요. 자, 그 규제 개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실은 우리가 정책적 지원이 꼭 필요하고 예. 또 규제 개혁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국가 지원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다 그런데 규제 개혁이라는 면에서는 사실은 저로서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말로는 규제개혁 하면서 제대로 되는 규제개혁이 뭐냐 예.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정작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정작 그렇게 꼭 필요한 거 예. 그러면 소위 그 이해 당사자들끼리 다르기 때문에 예. 당사자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는 반대하고 여기서는 예. 꼭 해야 된다 하고 이런 것이 벌써 시간 오래 끌어온 것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기회에 서로가 서로 소위 접합점을 찾아내 가지고 예. 이 접합점에서 서로가 양보하면서 빨리 규제 개혁이라고 하는 것, 말이 그대로 개혁입니다. 하루빨리 그것을 고쳐나가야 된다. 뭐 이런 것이 꼭 우리 지금 현 시점에서는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혁신과 규제 개혁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는데, 자, 그렇다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그 대응책을 찾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걸까요? 지금 우리가 온 세계가 안타까울 정도로 허둥대지만 예. 앞으로 또 변형된 바이러스가 또 나올지도 모른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우리가 경험했던 거 이런 것들을 참고로 해가지고 차분하게 대응을 해 나가야 될 텐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에 우린 충실해야 한다. 우선은 예. 기본에 충실하고 제가 조금 나누어서 말씀드리면 한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네. 첫째는 특히 바이러스를 대해서 볼 때 1차 방어에 빈틈없이 대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사실은 외국에서는 칭찬도 합니다만은 네. 사실은 1차 방어에 조금 실수를 했습니다. 초기예요. 초기에. 예. 그러니까 1차 방어에 그것을 아주 철저한 그 원칙을 지켜서 1차 방어에 철저해야 되고 그다음에는 우리 전 국민들의 기본 면역력을 증진시켜야 된다. 예. 이번 기회에 뭘 영양분을 많이 먹자 그것도 그거지만은 기본 면역력을 어떻게 해야 증가시키냐 그런 것을 우리가 서로 논의해 가지고 네. 전 국민이 공유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셋째는 이제 융합 치료제라든가 백신 개발을 해야 되는데 예. 지금 제일 아주 눈독을 들이고 있죠 우리들이 다.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눈독을 들이고 있는데 어디서 조금 나온다, 어디서 조금 나온다. 아주 감질이 나는 얘기들 지금 네.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일수록 차분하게 예. 또 기초적인 그 바탕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럴 때 우리 학자들이 또 연구자들이 어떻게 보면은 오픈 마인드로 서로 정보를 교환해가면서 빨리 이것을 개발해야 하는지 이거 내가 꼭 먼저 해야겠다 하는 생각에서 할 때는 조금 속도가 늦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서 연구자들끼리의 정보 그렇죠. 교류 연구 정보도 하면서 예. 그것을 국가에서 좀 지원도 지원도 해주고 해주고요. 장을 마련해주고 네. 그래야 될 텐데 글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만큼 연구자들끼리 뭐 정보 교유나 뭐 공동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셨는데 네. 제가 이사장님 예전 인터뷰를 찾아보니까 연구자들의 자율성 물론 강화해야 하지만 연구를 위한 연구가 돼서는 안 된다 이런 그렇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좀 더 독창적이고 도전적인 연구가 중요하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텐데 이를 위해서는 어떤 점이 우리가 뒷받침되어야 할까요? 이런 얘기를 제가 처음 쓰는 얘기인데 예. 하고 싶은 연구 우선 연구자들은 하고 싶은 연구를 그동안 계속 하도록 좀 자율적으로 하도록 지원 좀 해주고 예. 그다음에 이제 목적하는 연구가 있습니다. 네. 국가가 지정하는 연구 이런 목적하는 연구랑 하고 싶은 연구에 나온 결과를 접목시켜 보자 말이에요. 예. 그건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처음 얘기하는 것 같은데 네. 자기가 자율적으로 하고 싶은 연구들이 있습니다. 연구자들이. 예. 그런 것을 계속적으로 해나가면서 거기서 나온 결과들 네. 그것을 목적하는 연구 국가가 지원하고 싶어하는 연구가 있을 네. 거예요. 그거와 접목되도록 하면은 효과가 참 클 거다. 그런 방법을 한번 우리 연구 세계에서 아주 솔직하게 서로들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융합 연구의 중요성을 지금 강조하시는 그렇죠. 것이죠. 접목시킨 거예요. 예. 네네네. 근데 이 자율적 연구라고 하는 것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어떤 연구비를 딴 연구비를 그걸 수행하기 위해서 억지로는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은 그것보다는 평소에 자기가 하고 싶은 연구가 있습니다. 예. 그것을 하면 정말로 물불 안 가리고 하게 되죠. 그 물불 안 가리고 하게 되는 가운데서 나오는 결과 예. 그걸 가지고 다른 그야말로 목적을 하는 거 거기다 한번 접목시키자는 얘기죠. 그렇군요.
자, 이제 다음은 국민의 그 과학계에 대한 인식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년 R&D 예산이 26조 원으로 편성이 돼 있다고 알고 있는데 최근 몇 년간 계속해서 R&D 예산이 크게 확장하고 있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그 과학계의 성과 여러 가지 어떤 변화를 체감하기에는 어렵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이사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그 26조 네. 사실은 적은 게 아닙니다. 아, 네. 그 우리 R&D는 사실 예산은 절대로 난 적지 않다고 생각하고 네. 우선 제가 아까 바로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그 R&D를 좀 아까 얘기한 연구자 스스로 하고 싶은 연구에다 좀 도와주고 예. 그리고서 나중에 목적으로 하는 국가 연구와 접목할 때 이제 같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이 연구 그 26조가 큰 돈이죠. 네. 그렇죠. 이 큰 돈을 R&D 우리가 돈이 지금 모자라다 그런 얘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만은 네. 아무튼 자율화시키는데 좀 많이 썼으면 좋겠다. 예. 네. 그래서 가장 우리나라에서 연구자들이 가장 잘하는 연구 그것들을 각자 내서 네. 그것을 그 잘하는 연구를 한데 합치면은 이렇게 서로 융합을 시켜보면은 정말로 더 잘하는 결과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더 좋은 결과가. 그런 것에서 한번 모험적으로라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 네. 자, 그러면은 제가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연구자들도 기초 연구에 투자를 하고 싶어도 연구를 하고 싶어도 정부에서 그런 부분에 좀 지원이 덜 이루어진다거나 그 목적이 좀 달라지거나 해서 기초 연구 어렵죠. 투자가 좀 어려운 그런 하기 측면이 어렵습니다.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제가 부총리 할 때 예. 시험적으로 예. 몇십억을 누구를 줬냐면은 예. 전국의 교수들 그때 정확히 명수는 생각 안 납니다만은 자기가 하고 싶은 연구를 써내라. 네. 그래서 몇 천만 원씩을 논아드렸어요. 예. 이거는 한 1년 반. 네. 연구 결과는 필요 없다. 오. 자기들이 한 그 상황만 네.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기대되느냐. 예. 기대되는 효과만 난 좀 바라고 싶다. 음. 그런데 좀 모험적이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모험적인데. 그런데 그걸 저한테 비난의 말씀을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네. 그걸 나중에 제가 이제 교수들 만나면은 저도 모르는 사람이지만 부총리 그때 계실 때 네. 자율 연구비 그거 가지고 제가 참 재미있게 했습니다. 예. 이런 예. 인사를 들은 적이 몇 번 있었어요. 연구자들로부터요. 그래서 내가 그때 꼭 하고 싶은 연구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예. 그게 지금 제가 바람입니다. 그럼 바람까지도 말씀하셨는데 자 그럼 앞으로 우리나라가 과학기술의 선도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이 필요할까요? 그 많죠. 네. 많은데 우리가 제가 이제 몇 가지로 얘기하면은 과학기술은 저는 과일나무를 키우는 것 같다. 예. 예를 들면은 나무를 키우려면 뿌리가 튼튼해야 돼요. 네. 그 뿌리에다가 영양분을 많이 집어넣어야 돼요. 근데 그 뿌리가 어떤 데서 잘 자라냐면은 토양이 비옥한 데 따라 자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연구 환경을 조성해 줘야 한다. 예. 그런 다음에는 이제 기둥이 세워야 되잖아요. 네. 기둥이 뭐냐? 인재입니다. 인재요. 창의적 인재를 키워야 됩니다. 그 뿌리가 있으면은 그 기둥을 세울 텐데 기둥이 튼튼하게 크려면은 인재가 큰다는 것은 바로 인재가 양성된다는 얘기입니다. 인재가 양성돼야만 훌륭한 연구 성과가 창출되죠. 네. 예. 뿌리가 시원찮으면은 이 기둥이 안 나오고 기둥이 잘 안 나오면은 잎사귀가 이게 잘 안 나오잖아요. 예. 이게 다 맞아 떨어져야만 소위 성과가 올라오는데 그게 이제 창조적 결과가 나오는데 우리나라 제가 좀 과학기술에 대한 정부 전체적으로 볼 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예. 과학기술의 발전 정책이라고 해서 우선 안정적으로 과학기술이 안정적으로 발전해 나가야 되고 예. 지속적으로 발전해야 되고 자율적으로 발전해 나가야 된다. 그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정부의 제가 이제 참여정부 때 예. 이제 부총리를 했었는데요. 예. 그때는 부총리부가 처음 생겼습니다. 과학기술부 장관 겸 부총리인데.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여러 가지 그 관계되는 장관들하고 한 달에 한 번씩 만나가지고
현안을 서로 논의하고 네. 있는 데서 그게 상당히 좋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이대로 쭉 나가면 참 좋겠다라고 했는데 2008년에 이제 임기가 다 끝나니까 네. MB 정부 들어섰어요. MB 정부 들어서니까 우리 이 참여정부 때는 과학기술부, 그다음에 MB 정부 들어가니까 부총리부가 없어지고 교육과학기술부가 됐습니다. 예. 그다음에 교육과학기술부가 또 지나니까 그다음에 이제 박근혜 정부 때 미래창조과학부. 예. 저는 지금도 미래창조과학부 뭐 하려는 데냐 이렇게 질문한 바가 있었습니다. 전에도. 네. 지금도 미래창조과학부 왜 그런 이름 지었을까? 나 이제 그랬는데 그럼 지금 와서는 근데 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그렇죠. 네. 정보통신부 또 합쳤어요. MB 때는 교육과학기술부야. 네. 근데 교육의 현안이 너무 크니까 과학기술이 조금 그늘에 갈 수가 있습니다. 또 지금 이제 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잠깐 지금 여기서 이제 평가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예. 이렇게 과학기술이란 나무가 커야 되는데 이 흙을 자꾸 뒤집어 버린단 말이에요. 예? 그 기초를 다 없애버려요. 이거 제도를 부총리부가 없애지고 예. 또 이렇게 이제 교육과학과 합치고 또는 어떤 때는 미래창조과학부라고 잘 모르는 얘기가 나오고 네. 네. 지금은 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합하고 예, 그만큼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이 불안전하다는 필요하다. 얘기인데 제 생각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속성이 적단 말이에요. 네. 좀 가만히 둬라. 네. 뿌리가 착근이 되도록 제발 좀 가만히 둬라. 네. 그게 제가 바라는 겁니다. 네. 자, 오늘 우리나라 그 과학계에 대한 전체적인 진단을 들어봤는데 그 과학기술은 과일나무를 키우는 것 같다. 네. 이 말씀에 네. 모든 것이 담겨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토양과 관리도 중요하지만 이제 곧 탐스런 열매가 열릴 거라는 국민의 믿음. 네, 그리고 그렇죠. 기다림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자,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카이스트 김우식 이사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위기 속에서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국가 R&D 예산을 26조 원 이상 편성해 차세대 기술 육성과 코로나19 대응에 나서기로 했는데요. 지금의 감염병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나라의 기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전략적인 투자가 이뤄져야겠습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